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초코마녀. 초콜릿은 정말 신기해요. 녹았다 다시 굳어져서 몇 번이고 새로운 모양으로 태어나요. 마치 마법 같아요. 초콜릿 저주. 옛날 아주 먼 옛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오래된 옛날, 아주 컴컴하고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았어요. 마녀는 장난이 정말 심해서 숲속 동물들을 몹시 난처하게 만들곤 했지요. 마녀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녀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마녀답게 이런 숲속 말고 근사한 성에 살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소문을 듣고 마녀를 성으로 불렀어요. 장난꾸러기 마녀를 좀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녀는 성에 도착하자마자 크고 멋진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벽에 아주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고 임금님이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커튼 뒤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마녀를 보려고 어린 공주님이 몰래 숨어 있었고요. 임금님이 마녀에게 말했어요. 네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녀라고 하였는가? 그렇다면 이 은잔을 금잔으로 바꾸어 보아라. 성공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성에서 지내게 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2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라. 임금님은 포도주가 담긴 은잔을 쟁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식은 죽 먹기죠. 마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며 커다란 냄비에 은잔을 넣었어요. 그러고는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요. 은아 녹아라 냄비 보글보글, 금도 녹아라 냄비 부글부글.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공주님 간식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부엌에서는 작은 공주님을 위해 요리사가 핫초코를 만들고 있었어요.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 마녀는 자기도 모르게 초콜릿 향기에 푹 빠져버렸지요. 초콜릿도 녹아라 냄비 바글바글, 은잔이여 초콜릿 잔이 되어라. 아차차, 주문을 잘못 외웠어요. 은잔은 금잔이 되기는커녕 초콜릿 잔으로 변해버렸어요. 허허허허허허. 임금님이 방이 떠나가라 웃었어요. 신하들도 하하호호 웃어댔어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마녀는 너무나 분했어요. 그래서 임금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성에 무시무시한 저주를 걸었어요. 냄비 보글보글 마법 초콜릿, 냄비 부글부글 저주 초콜릿, 냄비 바글바글 변신 초콜릿, 성이여 모두 초콜릿이 되어라. 마녀의 손끝에서 날아간 저주는 큰 거울에 반사되어 널리 퍼져나갔어요. 왕도, 공주도, 성도, 심지어 마녀까지도 전부 초콜릿으로 만들어버렸지요. 모두가 초콜릿으로 변한 순간 마녀의 손가락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요. 초콜릿성의 이름은 엘도라도.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도라도.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마을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잠시 걷다 보면 엘도라도 찻집이 나와요. 과자를 만드는 푸푸르씨와 푸푸르씨의 부인, 2사람의 딸 초코루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지요. 찻집의 이름은 푸푸르씨가 지었어요. 전설 속 초콜릿성이라니
정말 낭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게 입구에는 엘도라도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작은 창을 낸 오래된 나무 문 위쪽에는 종이 달려 있었지요. 노쇠로 만든 종은 나무 문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녹슬 일 없이 딸랑딸랑 맑은 소리를 냈지요. 엘도라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푸푸르씨가 만드는 과자예요. 모든 과자 맛이 어찌나 좋은지 손님들은 한 개를 먹으려다 두 개를, 두 개만 먹으려다 그만 세 개를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안쪽 부엌에서 푸푸르씨가 과자를 만들 동안 푸푸르씨 부인은 커피와 홍차를 만들었어요. 초코루는 날마다 부모님을 도와 부지런히 일했어요. 하루는 엘도라도에 티오씨가 찾아왔어요. 티오씨는 초콜릿이나 케이크 재료를 배달해 주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초콜릿은 필요 없소. 쉽게 만날 수 없는 고급 초콜릿인데 싸게 주겠소. 다만 모양이 좀... 티오씨가 자루에서 꺼낸 것은 마녀 모양 초콜릿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푸푸르씨와 초코루는 당황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초코루는 마녀 모양 초콜릿이 싫었어요. 초콜릿성 엘도라도 전설에 나오는 마녀 같아요.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다고요. 하지만 푸푸르씨는 결국 그 초콜릿을 사버렸어요. 마녀 모양 초콜릿이 아주 쌌거든요. 초콜릿을 녹여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여럿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푸푸르씨는 초콜릿에 코를 바싹 가져다 대고 달콤한 향기를 맡았어요. 이거 정말 좋은 초콜릿인걸. 초콜릿 과자를 만들까? 아니면 초콜릿 무스를 할까? 그래, 아무래도 초콜릿 케이크가 좋겠어. 푸푸르씨는 가게에서 가장 큰 냄비를 꺼내 초콜릿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초콜릿을 잘 녹이는 방법. 약한 불에 오랫동안 몽글몽글. 타지 않게 조심조심 숟가락으로 휘휘 젓지. 푸푸르씨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참, 우유가 떨어졌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려면 우유가 필요한데. 푸푸르씨가 초코루를 불러 말했어요. 초코루, 얼른 가서 우유 좀 사다 주겠니? 알겠어요. 우유만 사오면 되죠? 달걀과 버터는 티오 아저씨에게 부탁했고 설탕과 생크림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아빠, 냄비가 타지 않게 계속 저으세요. 아, 초콜릿은 딱 한 입만 맛보셔야 해요. 다 드시면 안 돼요. 초코루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며 푸푸르씨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거참,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니까. 푸푸르씨가 초콜릿을 부지런히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냄비 부글부글. 끈적끈적 보글보글 끈적끈적 부글부글. 커다란 냄비가 나직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금세 가게 안에 초콜릿 향기가 가득 찼지요. 바로 그때 고양이 보스케가 찾아왔어요. 보스케와 초코루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보스케는 과자를 얻어먹으러 늘 엘도라도 찻집에 왔지요. 달콤하고 좋은 냄새가 나네요. 푸푸르씨, 한 입만 맛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 이 초콜릿으로 케이크를 만들 거야. 네 간식이 아니란 말이지. 푸푸르씨는 보스케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보스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군. 딱 한 입만이다. 푸푸르씨는 보스케한테 초콜릿을 한 입 나누어 주었어요.
끈적끈적 보글보글 끈적끈적 부글부글 초콜릿 냄새에 끌려 이번에는 강아지 도롱이 왔어요. 도롱 역시 초코루의 친한 친구였지요. 도롱은 언제나 배가 고팠어요. 큼큼 달콤하고 좋은 냄새가 나네요. 푸푸르씨 저한테 한 입만 나눠주세요. 안 돼, 안 돼. 이 초콜릿으로 케이크를 만들 거야. 네 간식이 아니란 말이지. 푸푸르 씨는 도롱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도롱도 보스켓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할 수 없군. 딱 한 입만이다. 푸푸르 씨는 도롱한테 초콜릿을 한 입 나누어 주었어요. 끈적끈적 보글보글 끈적끈적 부글부글 초콜릿 냄새를 따라 마지막으로 푸푸르시 부인이 왔어요. 흠흠 달콤하고 좋은 냄새가 나네요. 여보 제발 한 입만 맛보게 해줘요. 안 돼, 안 돼. 이 초콜릿으로. 후유. 푸르르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 수 없군. 딱 한 입만이에요. 푸푸르 씨는 부인에게도 한 입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조심스레 한 입.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푸푸르 씨는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입, 또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모두가 한 입씩 맛보는 사이에 커다란 냄비에 가득했던 초콜릿은 푹푹 줄어들고 말았어요. 이러다가 다 먹어버리겠네. 이제 더는 안 돼. 푸푸르 씨가 냄비 안을 들여다보며 말할 때였어요. 큰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냄비 냄비 보글보글 마법 초콜릿. 냄비 냄비 부글부글 저주 초콜릿. 냄비 냄비 바글바글 변신 초콜릿. 냄비 안에 초콜릿이 끓어오르 냄비 안에 초콜릿이 끓어오르다가 휙 한 바퀴 휘돌더니 꿀렁꿀렁 변하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냄비 속에서 작은 마녀가 나타났어요. 마녀는 눈을 부릅뜨고서 화를 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엘도라도 성을 초콜릿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녀란 말이다. 그런 나를 야금야금 먹어서 이렇게 작은 꼬마로 만들어버리다니. 당장 나를 본래대로 되돌려놔. 나를 다시 돌려놓지 못한다면 너희를 몽땅 초콜릿으로 만들 거야. 마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주문을 외웠어요. 냄비 냄비 보글보글 마법 초콜릿. 냄비 냄비 부글부글 저주 초콜릿. 냄비 냄비 바글바글 변신 초콜릿. 모두 초콜릿이 되어라. 보스케도 도롱도 푸푸르시 부인도 그리고 푸푸르시도 순식간에 초콜릿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나저나 여기는 어디지? 마녀가 주위를 빙 둘러보더니 침을 꿀깍 삼켰어요. 가게에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이 그득했거든요. 오랫동안 초콜릿으로 변해 있느라 배가 고팠던 마녀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딸기 케이크 5조각, 애플파이 4조각, 미트파이와 레몬 크림파이 3조각씩, 치즈케이크, 몽블랑, 슈크림도 2개씩, 거기에 초콜릿 케이크에 넣을 생크림까지 몽땅 해치웠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 더는 못 먹겠어. 마녀는 늘어지게 하품을 했어요. 그러고는 옆방 침대에 누워 푹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 모습을 무당벌레 한 마리가 커다란 냄비 위에 앉아 지켜보았지요. 무당벌레와 은수저. 다녀왔습니다.
우유 사왔어요. 힘차게 문을 열어젖힌 초코루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초콜릿으로 변한 거예요. 초코루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마녀를 발견하고는 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게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초코루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무당벌레 한 마리가 날아와 어깨 위에 살포시 앉았어요. 무당벌레가 속삭였어요. 초코루, 내 이야기 잘 들어. 마녀의 저주에 걸려서 모두 초콜릿이 되어버렸어. 네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건 엘도라도 성을 초콜릿으로 만든 바로 그 장난꾸러기 마녀야. 그런데 푸푸르씨가 마녀를 녹이는 바람에 저주가 풀린 거야. 정말이라니까. 나도 마녀의 손가락 끝에서 지금까지 초콜릿으로 지냈거든. 진짜? 어떻게 하면 모두를 본래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큰 냄비에 넣고 녹이면 될까? 미안하지만 저주는 마녀만 풀 수 있어. 다른 방법은? 부탁해, 무당벌레야. 방법? 방법이란 말이지. 무당벌레는 팔짱을 끼고 탁자 위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뱅글뱅글 빙글빙글. 무당벌레는 몇 번이나 돌더니 갑자기 멈춰섰어요. 발 아래 은수저에 무당벌레의 모습이 비쳤어요. 은수저는 마치 아주 작은 거울 같았지요. 옳지! 은수저로 저주를 반사하면 되잖아. 초코루, 모두를 본래대로 되돌릴 방법이 생각났어. 근데 너 말이야, 용기는 있겠지? 무당벌레는 살며시 초코루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초코루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초코루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은수저를 얼른 주머니에 챙겨 넣었어요. 그러고는 마녀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나서 외쳤어요.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모두를 되돌려 놓으란 말이야. 초코루는 마녀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잡아챘어요. 깜짝 놀란 마녀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마녀가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초코루는 마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네가 저주를 걸었잖아. 당장 모두를 본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마녀는 흥! 꽃방귀를 끼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싫어. 걔네들이 나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작아졌다고. 절대로 저주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네가 초콜릿 속에 있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 그런 일로 저주를 걸다니 너무하잖아. 지금 당장 본래대로 되돌려놔. 싫어. 싫다고. 되돌려놔. 싫어. 되돌려놔. 싫어. 말다툼은 한참이나 이어졌어요. 마녀와 초코루는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나는 무서운 마녀야. 커다란 엘도라도 성도 단숨에 초콜릿으로 만들어버렸지. 계속 건방지게 굴면 너한테도 저주를 걸 거야. 하,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마법을 걸다가 자기 자신까지 초콜릿으로 만든 게 누구시더라?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넌 초콜릿이 아니라 애벌레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럼 나비로 변해서 팔랑팔랑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근데 너 화가 난다고 마구 마법을 쓰는 건 마녀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마법을 걸다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조금 더 배우고 오지 그래. 더 이상 말하면 용서하지 않겠어. 아유, 어쩌나? 싫은데?
너에게 용서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는걸.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야. 마녀는 초코루의 말대답에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마침내 초코루를 향해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지요. 냄비 냄비 보글보글 마법 초콜릿. 냄비 냄비 부글부글 저주 초콜릿. 냄비 냄비 바글바글 변신 초콜릿. 초콜릿이 되어라. 마녀의 저주. 마녀가 주문을 외우는 순간 초코루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마녀의 손끝을 향해 은수저를 꺼내들었지요. 저주가 은수저에 반사되어 마녀에게 쏟아졌어요. 저주를 받아낸 은수저는 세게 튕겨나갔어요. 그 바람에 초코루도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마녀는 머리카락부터 서서히 초콜릿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안 돼! 얼마 만에 풀린 저주인데! 제발 나 좀 도와줘! 도와준다면 모두를 본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할게! 마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무당벌레가 훌쩍 날아올라 마녀의 코끝에 앉더니 대꾸했어요. 흥, 네 약속을 어떻게 믿어? 마녀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조금만 갚아주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저주란 건 바로 그런 거야. 반드시 자기한테 되돌아오지. 너도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 마침내 마녀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마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녀인 자신이 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마녀가 울자 신기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초콜릿으로 변했어요. 초콜릿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마녀는 점차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대신 마녀는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 아이만큼 작아져 버렸어요. 그만 우는 게 좋겠어. 더 울었다간 네 몸이 다 사라져 버리겠어. 초코루가 마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녀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초코루와 아토루. 초코루는 마녀가 흘린 초콜릿 눈물을 전부 모아서 뜨거운 우유에 넣어 핫초코를 만들었어요. 마셔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마녀는 초코루가 내미는 찻잔을 순순히 받았어요. 핫초코를 한 모금 마시자 한 모금만큼, 두 모금 마시자 두 모금만큼 마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핫초코를 전부 다 마시자 기분이 정말 좋아졌지요. 너 이름이 뭐야? 초코마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이름을 알려줘. 내 이름은 아토루야. 나는 초코루야. 둘은 처음으로 마주보며 빙긋 웃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토루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깨달았거든요. 아토루는 모두를 본래대로 되돌려 놓고는 초콜릿으로 만들어버려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마법을 쓰지 않을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저주가 모두 풀렸어요. 하지만 아토르는 본래 크기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초콜릿성 엘도라도에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무당벌레가 말했어요. 아토르는 지금 엘도라도 찻집에서 살고 있어요. 초콜릿성 엘도라도를 찾을 때까지 찻집에서 일하기로 했죠. 아토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니 해도 초콜릿이니까요. 그래도 엘도라도 찻집의 초콜릿은 오직 초콜릿으로만 만든답니다. 마법은 절대 쓰지 않아요. 생각 술술 약.
마녀 아토르는 엘도라도를 찾아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초콜릿성 엘도라도에 내려오는 전설을 시간의 흐름대로 바르게 정리해 볼까요? 1. 임금님은 마녀에게 은잔을 금잔으로 바꾸어 보라고 했어요. 2. 아주 컴컴하고 깊은 숲속에 장난꾸러기 마녀가 살았어요. 3. 마녀는 초콜릿 향기에 푹 빠져 주문을 잘못 외웠어요. 4. 웃음거리가 된 마녀는 주문을 걸어 모두를 초콜릿으로 만들었어요. 엘도라도 찻집에서 만들어 파는 과자 맛이 어찌나 좋은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엘도라도 찻집의 모습을 보기에 있는 낱말을 넣어서 설명해 볼까요? 보기. 꿀렁꿀렁, 끈적끈적, 딸랑딸랑, 몽글몽글, 바글바글, 보글보글, 부글부글, 뱅글뱅글, 빙글빙글, 야금야금, 조심조심. 예시. 커다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초콜릿 덕분에 달콤한 냄새가 나요. 어휘술술 얍. 초코마녀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마녀는 눈을 부릅뜨고서 화를 냈어요. 부릅뜨다. 무섭고 사납게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을 말해요. 예시. 선생님이 눈을 부릅뜨면 너무 무서워요. 2. 배가 고팠던 마녀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닥치다.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이에요. 닥치는 대로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예시. 물풍선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어요. 3. 무당벌레가 훌쩍 날아올라 마녀의 코끝에 앉더니 대꾸했어요. 대꾸하다.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을 뜻해요. 예시. 깜짝 놀라서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녀가 초코루에게 외운 주문은 다시 반사되어 마녀에게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깨, 쌀, 콩, 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듯이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마녀가 내린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면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어쩌면 마녀가 흘린 초콜릿 눈물은 후회하는 의미였는지도 몰라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인과응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 이날 인, 열매과, 응할 응, 갚을 보. 원인과 결과는 서로 답한다는 뜻이에요. 본래는 불교 용어로 전생에 지은 죄나 쌓은 덕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으로 쓰여요. 마녀가 초콜릿으로 변한 것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지요.